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부패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조용기 목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에 대해서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선 여야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문서의 분실과 유출에 위험이 없게 하라고 지시해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초안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달 초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6명의 여권 후보가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본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부패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조용기 목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어제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최근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조용기 목사의 불륜과 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에는 현재 원로장로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희수 장로가 임명됐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한 달 이내의 진상조사 결과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용기 목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로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른 관계자는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교회 조사 과정을 거친 만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기도 모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기 목사와 가족이 거액의 교회 돈을 빼돌리고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불륜을 입막음하기 위해 장로들을 통해 내연녀에게 1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장로들의 비리 불륜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예배 설교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목사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지 내가 자원한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원병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병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에 대해선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선 여야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 의지와 사법부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내 파트 해체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민주 파괴, 민생 파탄, 약속 파기라며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규탄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괴한에게 멱살을 잡히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당수 의원들이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에 불참했으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친 후 퇴장할 때도 기립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빠르면 모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 후 20일이나 21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주 제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위해 처리 시도의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소속 의원 153명의 전원의 명의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문서의 분실과 유출에 위험이 없게 하라고 지시해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초안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서 이지원 회의록을 삭제하라든가 이관하지 말라든가 하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국정원과 협조해 초안 수정을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이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내 차기 대통령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 지시를 참고로 안보실장 등 실무진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을 이관하니 초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담당 부서에 초안은 이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신이 요청했을 것이라면서 남북회담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최종본이 나오면 초안은 다 필기 처분했고 초안을 보존한 것은 관행상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국정원에 넘긴 최종본과 국정원이 지난 6월 공개한 대화록이 동일한지에 대해선 한자 비교하며 읽지는 못했다면서도 빠르게 본 바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비서관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다른 정상회담을 수행하더라도 정상회담 마치자마자 대통령님 말씀을 인용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통상적으로 그런 건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절하고 낮춘 것은 상호간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양쪽이 다 뭐 통상 저희가 회담을 할 때 상대방한테 좀 어느 정도 그 예의를 갖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기록으로 정리해 놓고 나면 이게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의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 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0일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처분을 보고받은 뒤 비서진에게 내린 수정의견 전문입니다. 이 수정의견은 지난 15일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한 것입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고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지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애써 오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반대로 왜곡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과 그 알량한 권력의 눈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검찰과 수구 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식밖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국민 다수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3.3도, 습도는 41%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